안녕하십니까. 직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월 대보름에 여러가지 했는데 기억들이 좀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대보름이라 해서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 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행사를 참여하지도 않고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대보름에 시골에서는 여러가지 행사들을 했었어요. 원래 정월 대보름은 다 아시겠지만 새 구정이라 하죠. 예전은. 지금은 새해 첫날이라 해서 음력으로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고 그 15일 후가 음력 1월 5일이 대부분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대보름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나라 보면 전통이죠. 그 해에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건강, 집안의 행복과 또 개인의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절 개념의 그런 행사였습니다. 가장 큰 보름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보름이라고 하고 보름은 15일 정월 대보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보름달이 뜨는 날이죠. 뭐 대보름달이라고도 하고 또 한자로는 오기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시골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처음에 보면 쥐불놀이라 해서 그 조그만 불이죠. 깡통 같은데 나뭇가지나 조그만 불이 붙을 수 있는 걸 넣고 선을 연결해서 빙글빙글 돌리던 쥐불놀이. 저희가 예전에 시골에서는 짓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특히 논농사, 벼농사라 짓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 예전에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병해충이 엄청 많았어요. 농약도 많이 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논밭이나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보면 그 이제 길이죠. 조그만 경계를 나타내는 이런 길에 그 병해충들, 뭐 쥐, 메뚜기, 해충의 번데기, 각종의 병해충들이 알을 굉장히 겨울철에 많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두렁을 다 태워서 그 태운 재를 논이나 밭에 뿌려서 어떻게 보면 좀 거름의 역할을 많이 하던 그러한 이유로 쥐불놀이를 했고 또 쥐불놀이를 하면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것도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논밭에서 많이 했습니다. 뭐 가끔 그게 날려서 불이 나기도 하고 그때는 사실 뭐 그렇게 해도 혼나긴 했지만 그게 뭐 지금처럼 119에 신고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쥐불놀이를 많이 했고 논두렁, 밭두렁에서 많이 했고요. 또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볏짚 태우기도 많이 했어요. 달집 태우기라고도 하고 볏짚 태우기라도 하는데 달집 태우기는 달이 떠오를 때 지금 모닥불 같은 형태의 엄청 큰 불을 만들어서 풍년을 기원하는 그러한 행사였고 또한 볏짚 태우기도 같은 개념으로 논 같은데 밭에다 옛날에 추수하면 볏짚 이쪽을 세워놓고 불을 붙이기도 했어요. 이날 저녁에는 그 달맞이 행사를 해서 달을 보러 저희 동네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거의 잠을 안 잤죠. 이날은 잠을 안 자야 둘다 보름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보름달에 잠을 자면 눈썹이 헤어진다 해서 온 집안에 불을 켜놓고 밤을 지새는데 어렸을 때는 잠을 안 잤죠.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으러 많이 돌아다녀요. 오국밥이라고 하죠. 정월에 먹는 젓가지, 곡식을 넣어 만든 오국밥, 그 다음에 나물 이런 것들을 동네에 많이 얻어서 저희 친구들끼리 비벼서 먹었어요. 그걸 친구네 집이나 동네 집들 얻으러 다니면 많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러움이라 해서 여러 가지 있죠. 호두도 있고 뭐 땅콩도 있고 깨서 먹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줬습니다. 그게 이제 부스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 호두, 잣, 땅콩 이런 것들을 껍질이 단단한 것들을 깨면서 이제 미신적인 게 있죠. 그런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도 물론 했었고요. 더위 팔기라고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여름에 이제 더위가 오잖아요. 그러면 더위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내 더위 사가라 친구들한테 이래서 더위 너 가져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더위 팔기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서는 정월 대보름의 그 명절 때처럼 지신밟기를 동네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 날 낮에는 온 동네 다니면서 그 집집마다 동네 구석구석마다 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해서 액을 몰아내는 거죠.
동네에 1년 동안 또 평화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뭐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우리 전통적인 놀이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 이제 분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서 농악이라 하죠. 그런 걸 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귀발기술이라 해서 이제 한 잔씩 먹으면 액이 떨어지고 귀가 밝아진다 해서 그 귀발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 행사를 많이 따라다니기도 했었고요. 사실 쥐불놀이나 이런 횃불 싸움도 했었고 연날리기도 했었고 널뛰기도 했었고 줄다리기도 했었고 저희 동네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연날리기나 쥐불놀이는 많이 했었습니다. 널뛰기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사실 이게 대보름만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전에도 했었고 예전에 시골 같은 경우는 겨울에 크게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저희 같은 어린 애들이 방학이라 그런 놀이를 많이 했었고 그게 이제 정월 대보름날 피크였던 거죠. 연날리기 같은 경우도 연날리기도 하고 서로 연하죠. 연줄에다가 유리 같은 걸 묻혀서 서로 끊어먹기도 하고 날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쥐불놀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며칠을 했었거든요. 밤에 가면 진짜 멀리서 보면 정말 이뻐요.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쥐불놀이. 저희 동네 앞 논에 가서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특히 남학생들 물론 여학생들도 많이 따라서 했었고 방학 때는 연날리기 많이 했었고 횃불 싸움 이런 건 잘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월 대보름에 저희가 했던 일들이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막 밤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오곡밥을 얻어서 그걸 비벼 먹고 쥐불놀이 하던 생각, 연날리기 하던 생각 참 많이 납니다. 한참 초등학교 4, 5, 6학년 그때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이 새록새록 많이 나고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납니다. 삶은 그럴 수 없지요. 그렇지만 추억으로 돌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월 대보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 예전 기억들이 정말 많이 나요. 정말 옛날에는 삶에 지쳐서 생각도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가만히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친구들하고 옛날 추억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퇴근하면서 이제 달을 좀 보거든요. 물론 대보름은 지났지만 퇴근하면서 그 달을 보면 예전에 보던 달이나 지금 보는 달이나 똑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달 보던 기억도 나고요. 여러분들도 가끔 도시에 살지만 가끔 나와서 밖에서 한번 이렇게 저녁 무렵에 한번 하늘을 쏟아보면 정말 밝은 달이 보입니다. 좀 그러한 삶의 여유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로 다른 추억거리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었습니다.